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릴 내용들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궁금하시죠? 영상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의 제목, 정부의 정책과 이에 대처하는 투자 대책을 발표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우리 투기자들이 또 이에 대처하는 투자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참 재밌는 나라죠. 자, 정부에서 6.17 대책이 발표된 지 약 3주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책을 곧 발표하는 분위기죠. 이미 언론에서는 좋아서인지 싫어서인지 예상되는 대책들을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계속되는 대책에 대해서 투자자 등이 대책을 발표하고 이는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시켜 다시 정부가 대응하는 대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이 승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일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나 한번 해볼까요?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되었답니다. 과연 10억 이전부터 매수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15억에 사고, 18억에 사고, 22억에도 사고, 19억에도 샀겠죠. 누군지 몰라도 진정한 승자는 1가구 1주택으로 10억 이전부터 들고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너무나도 반가울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몇 년 전 10억 아파트는 이미 부자 아파트였는데 전 국민이 나서서 이제 그 집값을 올려주고 있으니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후발주자로 뛰어든 사람들은 정부 정책에 엄청 민감한 채로 투자 또는 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좋은 정책이든 나쁜 정책이든 정책이 조금이라도 바뀌는 것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정권들을 잘 살펴보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집값을 만들어낸 정부는 놀랍게도 바로 직전 정권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평가를 하면서도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집을 많이 사는 게 보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했고 늘 정부 정책에 의심이 많은 국민성을 가진 국민들 중에 정부의 말을 잘 듣는 선구자들이 집을 쓸어 모았습니다. 자, 집을 사는 금리에는 엄청 관대했으며 공공기관 등이 동원돼 집 대출을 해줬습니다. 자, 그전 정권들은 다들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정책보다 더 중요한 팩트는 경기였죠. 경제. 자, 김대중 대통령 시기는 IMF 극복에 바쁠 때라 말할 것도 없었고요. 자, 노무현 대통령 시기는 IMF를 잘 회복해서 경기가 좋아지니 부동산이 막 날아갑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잡으려고 해도 쉽게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은 리먼이라는 암초를 만납니다. 리먼 사태이죠. 경기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강을 파서 뒤집어서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자,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파른 상승은 없었어요. 자, 안정적이었죠. 자, 박근혜 정권에서는 심상치 않습니다. 자, 경제 성장은 고만고만했는데 부동산 경기를 통한 경기 부양책이 먹혔습니다. 금리를 대폭 할인해주며 집 사라고 해서 집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판국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집을 사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믿을 건 없다. 나만 믿는다.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러면서 재테크, 부동산 카페 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강사들은 부동산 자체보다는 부동산을 매입할 곳을 찍어줍니다. 부동산을 알려주는 강사가 아니라 부동산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사들이었죠. 자, 시장의 방향을 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미리 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투자자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줬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에 와서는 기존의 부동산 매입 학습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라는 리먼보다 강한 실물 위기를 맞이하고서도 부동산 경기만 안 꺾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나는 내가 지킨다라는 심리가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친구 중에 몇몇이 부동산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전 국민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나만 안 하면 바보가 되고 전 국민이 다 하면 뭔가 나라가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코로나 초기에 주식으로 마음고생한 사람들은 정말 이젠 부동산밖에 없구나 하고 금방 회복한 주식을 팔고 부동산으로 옵니다. 자, 누가 가장 좋아라 할까요? 자, 먼저 산 친구들이겠죠. 먼저 산 친구들이 가장 행복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의 카페 친구들이 가격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방에서 서울로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제는 서울에서 지방으로도 많이들 옵니다. 자, 조용히 KTX를 타고 오다가 이제는 관광 버스를 대절해서 옵니다. 자, 일부 커뮤니티 글에서는 버스가 드디어 우리 동네에도 왔다고 다들 좋아하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을 매일 보고 평가하는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카페에서 열심히 글을 읽고 분위기를 읽은 사람들은 확고합니다. 자, 정부의 정책을 끝까지 믿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자, 나만 이런 설국 열차에 타지 않았나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일 뒷칸이라도 타야 하나 하며 카페에 가입하기 시작합니다. 자, 기차표를 예약하는 수준까지는 온 것입니다. 일부 카페들 20만 회원 우습습니다. 전 국민이 가입한, 전 국민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170만 명씩 가입한 카페들도 있어요. 엄청난 영향력이죠. 거기서 부동산 여론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여름에 정부가 뜨거운 시장을 녹일 수 있는 정책을 과연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대와 염려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정책 해결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정책 결정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대책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건 사실상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에 태생적 한계가 있어 엄청난 실업률 등으로 투자는 생각도 못하는 시국이 와야 집값이 떨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자,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자유롭게 투자하고 싶은 것은 여유 있는 사람들의 자유입니다. 그들도 나름 안 놀고 안 쓰고 모으고 공부하고 해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하는 사람도 국민이고 투자 안 한 사람도 국민입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의 좋은 의도대로 잘 살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자, 모두들 성실은 하잖아요. 대부분 잘 살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자, 제 이야기가 허공 속의 외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한 번쯤은 들어줄 거라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